네, 지난 시간까지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 검증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수와 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005번입니다.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이와 같은 압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보통 압류, 영치, 제출명령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먼저 압류라는 것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유체물의 점유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전하는 것이고, 영치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입니다. 218조의 규정이 있고요. 제출명령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단, 법원은 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제출명령을 할 수는 없고 압류와 임의 제출물을 영치할 수 있을 뿐이지요. 수색이라는 것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뒤져서 찾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수색은 주로 압수와 함께 행해지고 실무상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압수수색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압수수색의 대상은 먼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라고 209조에서 106조 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지만 원칙적으로 유체물에 한해서 증거물로 삼을 수 있겠지요. 사람의 신체는, 사람의 몸은 물적 증거로서 수색 또는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압수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겠지요. 사람의 몸 자체를 압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몸으로부터, 신체로부터 분리된 두발, 모발, 또 채모, 혈액, 체액, 침, 소변 등 같은 것은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체에 대해서도 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압수의 대상이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 나중에. 한편 압수의 대상으로서 우체물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관서, 그 밖에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우체물을 압수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요. 다만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2013도 7718번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명이 옆에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는 향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1015에서는 관세법의 규정, 그리고 1016에서는 국제우편물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관세청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분석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이런 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리를 설치하고 있느냐 하면 10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규정들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 징수와 아울러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과 행정조사는 다르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신천지 교회라는 곳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교인 명단을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수사 절차로서 강제처분으로서, 아니면 행정조사로서 명단을 확보할 것이냐 논란이 되었던 것을 언론에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은 엄격하게는 성격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1018번에서는 그래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권의 발동으로서 행사되는 것이어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좀 이따가 밑에서 행정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편 1019에서는 다른 법률이 이제 또 다른 법률이 나오는데, 218조는 저희가 그 압수의 한 형태로서 영치에 대해서 218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 물건을 영치하는 거, 압수하는 거. 218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그리고 이미 수사에서도 이미 제출물의 압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218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라는 것은 금방 위에서 공부한 것처럼 압수의 대상물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례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 공무원이 통관 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소유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세관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소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제출한 이상 그것을 강제로 압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었습니까? 원심하고 대법원의 견해가 일치했는데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됐느냐면, 사실관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압수에 관해서 이제 처음 판례가 나왔으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우편검사과에서 우편물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인천공항 세관 분석실에서 성분 분석을 하는 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 배달의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 방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고 할 수는 없다. 통제 배달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controlled delivery라고 할 수 있겠죠. controlled, 통제되는, 정확하게 controlled delivery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컨트롤하고 딜리버리는 맞는데, 제가 통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제 마약과 같은 것을, 마약의 존재나 이런 것을 알면서 그걸 수입하려고 했던 사람, 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배달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검사 작성의 수사 착수 보고 등 일부 증거물을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조치는 잘못이지만 그 잘못은 법리에 영향이 없다. 이건 3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조사에는 영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우편물에 대해서 이미 제출 받아서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우편물을 이미 제출 받아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것은 적법하고, 통제 배달 과정에서 특별히 강제처분에서 압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인정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사실관계보다는 앞에 나온 법리를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설명하면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행정조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또 그리고 대법 판례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행정조사란 행정법에서 공부하죠. 제가 불신검문 공부하면서 행정법의 영역과 형사법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특히 형사소송법에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얘기도 그렇고요. 압수수색도 이와 같이 행정조사와 압수수색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법이 다 공법으로서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더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형사 쪽이 더 엄격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공법 공부와 형사법 공부를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행정조사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보고해라, 또 자료를 제출해라, 자료 제출 요구, 출석해라, 진술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래서 행정조사는 흔히 조사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로 구분이 되고, 조사 목적의 일반성과 개별성에 따라서 개별적 조사와 일반적 조사로 구분할 수 있고요.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따라서 임의적 행정조사와 권력적 행정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거의 출입이나 물건의 수색 및 압수에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행정법에서 논의가 있지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영장을 기다려서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행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장의 필요성을 좀 너그럽게 보는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2008년에 선고된 2008도 1097호 판결에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18조의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 영치에 대해서 나오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219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111조 1항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공무원인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제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교도관이 제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그 안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나 보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제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제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로서 유효하다, 적법하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교도관이 제소자가 보관하고 있던 비망록 속에 뇌물수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에 대해서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던, 특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던 제소자 소유의 비망록,
비망록에 대해서 제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에 대해서 이미 제출한 교도관이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증거 능력이 있다.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에 영장 없이 한 것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 결론에 이른 것을 잘 봐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218조를 공부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압수수색의 의의를 공부하면서 218조가 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단락의 제목은 우체물의 압수였습니다. 우체물도 이와 같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 요즘에는 무엇보다도 이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가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수사가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전부 다 하면 안 되고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범위를 정해서 프린트, 출력을 하거나 또는 그 파일 자체를 복제할 수 있는데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1022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를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자체, 디스크나 그 밖의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보 저장 매체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 주체에게 너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압수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려야 됩니다. 네, 중요한 규정이죠. 이 경우 압수수색하는 경우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사 같은 것은 혐의 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에 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다 압수해버리며 위법하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에 대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과 결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2009모 1190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전자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 결정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전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4에 보시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 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아까 조문에서 보신 것처럼 해당 매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법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영장에 그와 같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라.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했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사 대상 역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된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 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 출력 혹은 파일 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중요한 법리가 1028까지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있는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 매체에 대한 열람 복사 금지, 복사 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 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네, 엄격하게 보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됐습니까?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에 발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다만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관련 정보를 이제 제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에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 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전부 다 복사하지 않고 나름대로 임의로 정한 시점에서 복사한 것은 압수 대상을 제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에 대해서 아무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이 없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네, 당시 굉장히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참고 표시에 사안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파일을 다른 저장 매체로 복사하자. 이에 대하여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과 이슈가 됐던 사안이고 이념적인 부분이 좀 개입이 돼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압수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수색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색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수색은 널리 허용되지만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 외 제3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압수수색의 제한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압수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를 금지하는 것은 압수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범죄 혐의와 압수에 의해서 침해받게 되는 다른 이익
예를 들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국가 기밀 등 사이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입니다. 먼저 군사상 비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은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상 비밀, 아까 그 세관 공무원이 그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제출했던 수사위원회 제출했던 사안에서도 공무상 비밀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규정이냐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합니다. 비밀로 신고한 때에. 이때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역시 단서 규정이라고 할까요? 예외 규정을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가 이익을 중시한 규정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경우로. 그 다음 그래서 이 지난 정부 또 이번 정부 계속 통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특히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 또 거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조문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그 법조윤리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요.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런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아둬야겠죠. 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또 예외가 있는데요.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타인 위탁을 받았을 때 그 위탁한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공익을 앞세워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업무상 비밀 서류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느냐 아니냐 역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가치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과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압수가 제한되는 경우 중에서 군사상 비밀은 압수뿐만 아니라 수색 자체가 제한이 되지만 조문을 잘 보시면 공무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의 경우 압수는 제한되지만 수색, 찾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조문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물적 강제처분 첫 시간으로서 압수수색의 대상과 압수수색의 제한에 대해서 의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